니니모니의 아무거나 주워오는 할아버지. 이것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에겐 수집벽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매일 집 근처를 산책하며 기묘한 물건을 주워서 돌아오셨어. 어이구 개처 무서워. 할아버지! 할아버지 딱 봐도 저주받을 거라 생겼는데 이거를 주워오셨다고요? 우리 집 1층에서 산다고. 할아버지! 복도에 내놓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기묘한 장식품일 때도 있었고 가구일 때도 있었고 정체불명의 물건일 때도 있었다. 뭐냐? 춥스하는 원시인 같은데? 묶어놨어. 대체 어디서 그런 걸 가져오시는지 약간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금 그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이런 거 너무 공포 자체잖음. 아, 이걸 다 어쩌지? 아무거나 주워오는 할아버지. 유품 정리에 바쁜 주인공의 이름은 신야. 그림 한 점을 발견하는데 끼오. 딱 봐도 존나 불길하게 생긴 그림을 보고 불쾌해한다. 돈에 찬 남자 그림. 이거 버려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저주 걸린 물건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지인에게 전화를 건다. 이거 위험한 그림 아니야? 어? 이거 신년의 집에 있는 거? 응. 할아버지가 주워오셨어. 그러고 보니 비슷한 그림이 있어. 고뇌에 찬 남자라는 그림인데. 어? 진짜다. 닮았어. 심령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으로 유명한 고뇌에 찬 남자. 악령마저 쫓아내는 강력한 저주가 걸려있다는데 확실히 할아버지가 가져온 그림이랑 닮았다. 닮긴 했는데 뭔가 이 그림은 좀 더 화내고 있는 것 같기도. 그런가? 잘 그렸다 근데. 독쌤 푸사 아니냐고요? 장난해. 심령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으로 유명한 고뇌에 찬 남자. 악령마저 쫓아내는 강한 저주가 걸려있다는데 확실히 닮았어. 닮긴 했는데 뭔가 이 그림은 화내고 있는 것 같기도. 뭐지 이거? 그림의 뒤쪽을 살펴보다 안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한 신야. 편지 왜 이렇게 새 거야 또. 또 가짜로 만들어낸 편지 티가 팍팍 난다고. 이런 거 신경 좀 쓰라고요. 빛바랜 종이 쓰라고요. 누군가의 손편지. 편지도 완전히 폰트구만 폰트. 쓴 사람은 히로오카라는 사람인데 이름의 한자는 발음을 모르는 신야. 이 그림을 손에 넣은 분께 전 이 그림의 예전 소유주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떼버린 걸 용서해 주시길. 최소한의 속죄를 하기 위해 저주 푸는 방법을 여기 적어놓겠습니다. 야 뭐야! 이 그림은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불길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거나 천장에서 우는 목소리가 들려오거나 현관이나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척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분명히 그림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일 겁니다. 아버지는 이 그림을 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저주 대상을 저에게 돌린 겁니다. 이 저주는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아니 아빠는 왜 그걸 아들한테. 친아들 아닌 거 아니야? 주워온 아들 아니야 이거? 그니까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기 아들한테 주워온 아들 아니야? 다리 밑에서 라면 박스에 들어있던 거 주워온 거 아님? 나도 맨날 우리 엄마 의심했어요. 분명히 우리 엄마 친엄마라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리 없어. 엄만 친엄마가 아닌 거지? 이러면 그래 넌 신라면 박스에 들어있었어. 엄마가 나 신라면 박스에 들어있었다 했음. 다리 밑에 신라면 박스가 있었어. 그 박스 안에 들어있었어. 너 신씨였구나. 신라면 박스 어디서 나온 거냐고 젠장. 당신이 이 그림을 손에 넣어 전 해방되었습니다. 당신도 부디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림을 넘기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짜 더럽게 불길한 물건을. 야 할아버지는 근데 왜 멀쩡했어? 이거 주워왔는데. 그나마 다행이랄지 신냐는 아직까지 심령 현상 같은 건 겪은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편지 내용에 의문을 갖는 신냐. 만약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아버지 행동은 뭔가 이상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에게 저주를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 아, 글쓴이 여자가 맞나 보네요. 그러다 읽지 못한 이름의 한자에 관심을 갖는다. 찾아본 결과 저 한자는 이미나. 서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이름이라는데 이 이름을 쓰는 아이들 수를 찾아보다 어떤 사실을 발견한 신야. 이걸 또 친구한테 전화함. 근데 전화 못 참긴 해. 친구랑 그 탐정놀이 못 참긴 해. 나 이 그림이 만들어진 때를 안 것 같아.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나 이 그림 처음에 화내는 표정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야 설마 이거 그 폭탄 맞은 거냐? 이 그림은 아마 위협하는 표정일 거야. 재앙을 쫓아내는 액막이 용도로. 아니 그쪽이 일본 쪽이 저 불길한 그림이 액막이라니. 친구도 당연히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러니까 픽폭당한 것 같이 생겼음. 이거 봐봐 완전 픽폭당한 거 생겼어. 그러자 신냐는 친구가 알려준 고뇌에 찬 남자 그림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악령마저 쫓아내는 저주라면 반대로 이 그림이 있는 한 악령들이 오지 못한다는 뜻. 아무리 그래도 그림 자체에 저주가 있으니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친구의 질문에 만들어진 목적이 다르다는 신야. 이 그림은 아버지가 딸을 위해 선물해준 그림일 거라고 한다.
편지를 쓴 여성의 이름은 이미나. 한자를 조사해본 결과 규슈의 작은 촌락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악령에 씌이기 쉬운 아이들에게 붙여준다고 한다. 그런 아이에게 액막이용 그림을 준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다. 근데 왜 다른 저주받은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임? 다만 신경 쓰이는 점, 편지를 쓴 이미나가 느낀 기척이나 목소리, 그것들은 분명 밖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느껴진 것일 터. 하지만 액막이 해주던 그림이 없어진 지금 이미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나라는 이름에 대해 찾아봤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갑자기 찝찝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 여대생이 자택에서 돌연사했다나. 이 여자 이름이 히로오카 이미나. 두둥, 본인 맞네. 이게 끝이야? 그림 버려서 죽은 거임? 그니까 저주 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주 걸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이 그림이 저주 걸렸다 라고 한 거부터가 여자의 착각이네. 그림이 귀신들을 막아줘서 그냥 소리 좀 들리는 정도에 그친 건데 저주라고 생각했네. 이거 반전 맛있는데? 또 그래서 푸사가 액막이 푸사. 악기 쫓아내는 액막이 푸사. 그렇구만요. 상자. 아무런 무늬도 없는 흰색 상자. 이 상자의 정체는 뭘까? 상자 뭔가 가짜같이 생겼어. 트리가트 같이 생겼어. 화질이 이래서 그런가? 트리가트 이렇게 카메라 기울이면 납작한 종이일 것 같은. 깜짝아, 이것 때문에 개 놀랬네. 상자를 살피다 뚜껑을 연 신이야.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딱 봐도 기분 나쁘게 생긴 항아리가 나왔다. 두 번째 물건, 바사노의 화병. 시바치. 직역하면 죽음의 병. 이름에서도 뭔가 불쾌한 기운이 느껴진다. 보통 윙자가 들어가는 물건은 꽃병인데 이 항아리 용도는 아무리 봐도 꽃병이 아니다. 이번에도 친구에게 전화 거는 신야. 시바치라는 단어에 대해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본다. 친구는 시바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항아리 묘사를 듣고 비슷한 걸 봤다며 들려준다. 바사노의 꽃병이라는 저주받은 물건이 있는데 이걸 가진 사람들은 죄다 급사했다는 것.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하네. 이런 거 집에 갖다 놓으니까 저주받은 물건이 한가득이니까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친구는 이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고 친구도 이거 나중에 반전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핸드폰 꺼져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림이 다 막아진 거 아니었어? 그러게. 역대급 액막이 그림이 있어서 살아있었나? 아무튼 꽃병의 표면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다고. 이거 눈깔 같은 게 막 달려있는데? 이거저거 주워와서 힙업 있는 거 상세가 됐나봐. 안 죽으신 듯. 상세가 됐나 봄. 개웃기네. 신야 할아버지는 주워온 물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워온 목적도 용도도 하나도 모른다는데 그러다가 신야는 항아리 바닥에 흙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밖에라도 둔 것일까? 하지만 바닥 빼고는 다 깨끗한데? 무심코 항아리 흔들자 안에서 소리가 난다. 안에 뭔가 담긴 것일까? 안을 들여다봐도 어두워서 내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냅다 엎어버리는 상남자 신야. 그러자 안에서 무언가 굴러 떨어진다. 항아리 내용물을 본 신야 당황한 데 놓는데 뭐야? 뭐가 떨어진 거임? 돌? 그러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시바치라는 거 정말 위험한 물건이라고. 골가루 상자였어. 그걸 왜 지금 말함? 유골함이네. 이거 골가루 들어있는 거였네. 사람 뼈가루를 섞은 흙에 꽃을 심어두는 기이한 물건. 야, 근데 이거는 무섭게 생각하려면 무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사람 뼈가루 들어있는 거면 그 수목장이나 화분장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지? 아무튼 저희 엄마도 늘 자기 나 죽고 나면은 유골함 같은데 깝깝하니까 그런데 가둬두지 말고 어디 수목장 해주거나 가루 어디 가서 한강에 딱 뿌려버리던지 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유골함에다가 꼭꼭 가져가지고 텔레비전 옆에다가 갖다 놓고 절대 못 가. 엄마 나랑 계속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 유골함 텔레비전 옆에다가 놓는다 그랬어. 장식장에다가 둔다고. 텔레비 옆에다 갖다 놓을 거라 했어. 엄마가 그래. 아유 저 말 안 듣는 것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 엄마 아무데도 못 가. 꽉. 아무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저 물건 말인데 저 말대로라면 신녀가 갖고 있는 저 항아리는 진짜 불길한 물건이 맞다. 그거 가짜야. 시바치는 정육면체 모양이래. 시바치는 정육면체 모양이래. 항아리 모양 아니야? 알아. 알고 있었어? 항아리 안에서 가격표가 나왔거든. 뭐 그래도 진짜 저주 걸린 물건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항아리는 할아버지가 사온 중고품인 걸로. 겉보기는 그럴듯하다며 항아리를 만져보는 신녀. 그러다 문득 상자에 시선을 옮기는데 그거 봐!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 이게 시바치야.
상자 겉엔 종이를, 그리고 안에는 흙? 띠용. 시바치는 정육면체 모양이래. 아, 상자에 붙인 종이를 뜯어보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시바치였구나. 아, 반전. 상자가! 와우! 반전! 반전이 있었어. 시바치는 이거였어. 이걸로 어그로를 딱 끌고, 여기에 이거 자체가 시바치였다는 반전. 이거 반전 맛있네? 반전 맛있는데요? 마지막에 좋았다. 그니까. 하늘이가 이걸로 만든 거면 이것도 레전드. 이걸로 만든 거고, 그냥 저기에는 그냥 쓰레기가 우연히 섞여 들어갔을 딸기 뿐이라면? 그림 끄... 아무튼 이거 반전 좋았어. 그다음에 세 번째 아무거나 주워온 뭐야 이거 이 양반. 교수님! 이건 첫 번째 있었던 히사라기 괴담의 그 교수님. 에? 뭐야? 분명히 죽였는데 왜 뒤에 있어? 또 똑같아. 에? 분명히 죽였는데 뒤에 느려. 기이한 악몽을 꾸다 누군가의 츠묵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신야. 츠묵이가 누구지? 모르는 이름을 듣고 영문을 몰라 한다. 이번에도 할아버지 물건 중 기묘한 것을 발견한 신야. 코켓이? 이거 그거잖아. 그 신이 말하는 대로에 나오는 그 나무 목각 인형. 코켓이 맞나? 3. 고독. 코켓이 같은 것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코켓이의 머리 부분에 접착제가 발라진 것을 보게 된다. 또각? 아니! 잡아당기니 쉽게 분리되는 머리. 아무래도 코켓이 머리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남은 건 약간 특이한 꽃병 같다. 아 그러게. 보면은 머리는 코켓이 머리인데 이 밑에 있는 건 별로 코켓이 같이 안 생겼어. 꽃병을 들여 자세히 보려는 신야. 약간 검은 스물스물. 그런데 병 안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다. 당황하는 신야. 아무리 봐도 평범한 물이 아니다. 이번에도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데 친구에게 꽃병에 대해 설명하던 중 무언가를 눈치챘다. 고양이 그려져 있다. 고양이. 코뿔소? 코뿔소인가? 뭔가 동물 같은 게 새겨져 있는데 잘 보니 병의 목 부분에 동물 무늬 같은 것이 있다. 일단 친구도 보도록 꽃병 사진을 보내준다. 잠시 후 친구는 무언가를 알았다고 하는데 이건 키리야 사치에네. 분명히 이런 무늬를 썼었지. 키리야? 예전에 엄청 인기 많았던 꽃집 주인이야. 다 알아. 그 친구가 척척 박사요. 친구가 살아있는 인간 나무위 게임. 너무 유능하잖아. 친 GP팀. 너 고독이라는 거 알아? 벌레나 지네를 같은 장소에 모아두는 거? 그래. 마지막 남은 벌레가 가장 강한 독을 갖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네. 갑자기 고독. 이게 고독이야? 그러네. 이번 에피소드 고독이었잖아. 꽃집 주인이 왜 고독을?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인데. 키리아도 고독이랑 비슷한 걸 했다나 봐. 원래는 천연 칠색 장미를 만든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만들어? 매입해오는 게 아니고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 직접 만든 거래. 감동 실화라면서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었어. 직접 키리아에 대해 알아보는 신야. 무지개 장미 이거 그거잖아. 줄기 싹싹 갈라가지고 줄기 싹싹 갈라서 그 뭐지? 이것도 일본에서 온 거였어? 이 무지개 장미라는 거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무지개 장미 원조집. 원조 누군데? 진짜 일본 거임? 일본 거죠. 진짜 일본 거야. 하하. 아닌데? 피터 반데베르켄 씨가 만들었다는데요? AI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도. 뭐야. 무지개 장미가 인기 있다는 거였어, 그냥. 원예가 캐리아 사치에 조화가 아닌 순수 칠색 장미를 독자적으로 재배해. 여기 꽃병이다. 기사 사진에 나온 꽃병도 지금 신야가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병, 평범한 꽃병일까? 근데 그 장미, 제조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됐어. 왜 이래? 재료가 동물 눈알,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빼낸 거래. 색소를 추출하고 영양소로 쓴다나. 제정신 아니지? 에? 동물 눈으로? 어떻게 가능하지? 다양한 동물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에서 고독 주술과 유사한 것 같긴 하다. 근데 뭔가 이거 반전이 뭔가 내가 나의 근력으로 추측해보자면 반전은 사실 무지개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동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무지개 장미가 나온 것 같음. 그러니까 무지개 장미가 결과가 아니라 무지개 장미는 현상인 거지. 그냥 그 결과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 같은 거? 좀 그런 느낌? 과정인 거지. 과정의 부산물? 그치. 원래 무지개 떡을 만들려고 했다고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영 불길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꽃병을 살펴보는 신야. 거북이, 새, 고양이. 이거 진짜 잔인하다. 자기가 그 동물 눈깔 뽑아가지고 여기 그 동물들 그려놨어. 여기 뭔가 공식인데 곱하기야. 거북이 곱하기 새 곱하기 고양이. 이건 사람? 마지막 동물은 원숭이나 침팬지로 보인다. 또 침팬지 다음에도 추가가 있다. 여기에 또 어떤 동물 눈알을 배합하려던 걸까? 방금 읽은 기사의 사진에서 마지막 동물을 확인하려는 신야. 마지막은 인간 그림. 두둥. 펭귄 아니야 펭귄. 펭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좀 펭귄 같지 않음? 좀 이런 느낌. 땡컨. 펭구 성대모사 해주세요 케이님. 2번만입니다.
쓱. 그리고 펭구 억울할 때 소리도 낼 수 있어. 엄마한테 혼날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착착착착착. 고맙습니다. 휘휘 휘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친구한테 전화를 거는 신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데 키리오한테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다고 했지? 혹시 어디에 장애가 있었어? 그게 눈이겠지, 눈. 막막. 키리아는 정말로 장미를 만들기 위해 아들의 눈을 뽑은 걸까? 처음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신야. 하지만 시각장애를 앓는 아들을 위해 아들은 보지도 못할 무지개색 장미를 만들었다는 건 이상하다. 그렇네? 점점 생각에 잠기는 신야. 그러다 다시 꿈속에서 봤던 알 수 없는 광경이 스쳐 지나가고. 근데 전생인가? 황급히 정신을 차린다. 괜찮냐는 친구의 말에 더 알아보는 걸 그만두겠다는 신야. 세상엔 모르는 편이 좋은 게 있잖아. 뭐야 그게? 그렇게 친구의 웃음소리와 눈이 없는 코켓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끊어. 이제 보니까 코켓이 눈이 없네. 눈을 파놓네. 그래서 아들은 고쳐졌나?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거 재밌다. 저주의 상자. 오늘도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친구와 상담하는 신야. 4. 코토리 마코. 이거 되게 유명한 일본 괴담 아니야? 여기다가 어린아이랑 여자들인가? 어린 여자아이였나? 아무튼 어린애나 뭐 노약자 중에 뭐겠죠. 애들이나 여자나 뭐 그런 거겠지. 아무튼 코토리 마코라고 저주상자 해가지고 이거 엄청 유명해요. 이거를 보관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코토리 마코를 딱 가지고 저주를 걸잖아. 그럼 바로 그 마을 싹 다 죽어. 바로 그 마을 어린이부터 싹 다 죽어감.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물건임. 여기다가 코토리 마코라는 게 아마 애들을 씨를 말려가지고 그 일족을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일걸? 그렇지. 애들부터 죽이는 거임. 그리고 막 마을 여자들은 막 다 불임되고 막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도깨이경 코리아고스트 치고 물 건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후후후후후. 오컬트 많이 하랍니다. 기원 복 이래봬도 뭐 거울 같은 거 있고 막 이 안에 막 피칠되어 있고 손톱 잔뜩 들어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열어보면. 저주의 상자라면 우선 코토리 바코가 떠오르는데 코토리? 그게 뭔데? 그냥 열어보면 곧 죽게 된다는 상자야. 안엔 뭐가 들었는데? 팔의 일부? 확실히는 몰라. 근데 신야한테 있는 건 코토리 바코랑은 다른 물건일 거야. 하지만 안은 열어보지 않는 편이 좋아. 코토리 바코도 그렇지만 뭔가를 넣어두는 물건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 열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지. 조사하는 건 좋은데 조심해. 친구의 경고를 듣고 심란한 신야. 근데 한번 까보고 싶긴 하겠다. 나였으면 이거 그냥 유튜브 생중계로 까버림.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할아버지 물건 네 번째 시리즈 코토리 바코를 가져왔습니다. 오픈 언박싱 진행해볼까요? 야 그러면은 귀신도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너무 MG한걸? 막 이렇게 다 달아남. 상자 열기 전에 구독하나 좋아요 저주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걸 유튜브에 안 올려와. 너무 억울함. 솔직히 요즘에 웬만한 컷신? 요즘에 웬만한 이상현상? 다 유튜브로 찍으면 그게 다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조회수 개떡상. 나 부자 돼. 금융치료. 그걸로 귀신 제삿밥 좀 챙겨주고 이러면은 귀신도 좋고 나도 좋고. 화면을 두 귀신이 번 나 좋은 일 클릭하면 해줬으니까 선행을 한 거 아니야. 열립니다. 그러면 바로 성불. 바로 천국. 상도 상조잖아. 나였으면 이거 바로 집에서 안 테마될 풀어. 솔직히 이 앞에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이런 거? 언박싱 영상 바로 찍어. 언박싱 브이로그 찍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탁탁 너무 억울해. 탁탁 이 바보. 언박싱 영상 찍으라고. 이거 봐봐. 그 푸르는 재미도 있어 나름. 사각사각 막 이렇게. 응 열 거야. 심란. 응 열 거야. 뚜껑에 적힌 것은 한자로 이거 아마 전투력일걸요? 6명을 여기다 갈아 넣었다 뭐 그런 걸걸요? 6살짜리 아이 6명을 갈아 넣었다 뭐 약간 그런 의미?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6살짜리 아이 6명이 들어갔다 뭐 약간 그런 식일 거야. 그리고 이미 보면 뭐라고? 그러면 6살짜리 아이 6명은 상대할 만하다고. 아이들의 체력을 무시하지 마라. 코토리 바코를 우습게 보지 마. 해볼만해. 바로 개꿀잼으로 놀아줘. 막 이렇게 윙 슈 막 이러고 애기 6명 손목 꺾기. 죽음의 공포를 모르는 유치원생 6명 대 개떡이 2명. 누가 이김? 좋은 승부 가능. 뭐 하는데? 쉽지 않음.
개웃기네. 아 근데 진짜 맞을걸요? 아이 뺏는 상자. 안에 짐승의 피를 가득 채우고 일주일 뒤 피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아이를 죽여.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 검지 끝과 탯줄 그리고 내장 부위에 피를 조금 채워넣으면 완성된다. 라는 아주 끔찍한. 이때 죽은 아이가 한 명이면 it보우, 두 명이면 니호우, 마지막으로 8명이면 핫가이 상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절대 핫가이는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으나 예외로 기술을 알려줄 자신에게 처음 줄 상자는 핫가이로 만들어서 7살 이하 어린아이 8명. 핫가이로 만든 것과 별개로 어린아이 1명과 여자 1명을 달라고 되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저주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핫가이는 후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모양. 그러니까 아이 숫자가 아니라 아이 손가락 끝이구나. 이거 진짜 비슷하다. 코토리바코에 죽어가는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검지 끝을. 그럼 10개 이상은 못 만드는 거네? 최고 8강까지 가는 건데 8강 코토리바코까지 가능한데 이 손가락 이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대. 세탄이 태작이라고 부른다. 오갈 데 없는 아이를 가둬놓고 굶긴 뒤 뚜껑을 열고 먹을 것을 보여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 순간 아이의 손을 잡아 손가락 끝을 잘라버리고 항아리는 그대로 땅에 묻어 아이를 굶겨 죽인다. 이후 잘라낸 손가락을 몸주 삼아 신으로 모신다. 연매라는 중국의 연매라는 수법이 원전이다. 견신과 묘기를 만드는 고독의 수법. A민족 여자들 중 B민족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다른 민족이 시를 배웠다며 다 죽였다. 그리고 A민족 사람 하나가 B민족에게 이걸 이상한 항아리 같은 걸 선물했는데 그날부터 아이들이 죽고 안주인 죽고 이웃집 아이 죽고 비민족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잇따라 죽어나가게 된 것. 그래서 여자랑 아이만 죽이는 상자임. 맞아. 기억나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마비키. 아 맞아. 이거 마비키 그거 아니야? 그 고르기? 건강한 아이는 살려두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다 그 없앤다. 싹싹. 속가내기. 일본에 뭐 흉년이거나 아니면 애 키우기가 힘든 가난한 집이거나 이러면은 마비키라는 핑계로 애 중에 일 잘 못하고 띠리하고 약한 아이들을 죽이거나 어디 팔아버리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아무튼 로쿠다 로쿠. 이진이다 나는 줄었고다 따다다다다다 나나나나나 그거 뭐였지? 한동안 유행했던 쇼츠가 있었는데 이니치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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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코코 막 이렇게 하는 거 부르면 죽는 노래 부중노 아니야 이니가 너서 니가 니 생육골가 놓고 로쿠가 로쿠 그거 있는데 개떡이 죽어 안 죽어 그리고 의미 불명의 단어 뜻은 육체 육다이 한자 로쿠랑 육체 흔들어보지만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무게도 평범하다. 하지만 뚜껑에 적힌 바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 통에 담긴 것은 육체.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껏 본 할아버지의 불길한 물건을 떠올려보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 연하? 아무리 그래도 이것까지 열어보기엔 영 꺼림칙하다. 근데 남자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아이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저주의 물건인데. 대신 저주의 상자 시시무라를 검색해본다. 많이 나오네? 아닌가? 시시무라 상자. 한자가 적힌 상자. 검색어를 달리해봐도 이렇다 싶은 건 나오지 않는데 시체를 담는 상자. 나왔다! 부정상자. 이 물건은 시녀한테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부정상자란 마비키 당한 아이들을 공양하는 상자. 아이의 시체를 8등분으로 잘라 각 부위를 숫자에 해당하는 상자에 담았다고. 그럼 난 어디야? 여기 6번 상자는 뭐야? 숫자는 각 부위별로 공양에 걸리는 연수를 표시한 것으로 가장 원념이 강한 8번째 상자를 부정상자라 불렀다고 한다. 로쿠. 뭐야? 등? 몸통! 6번 상자에 있는 건 몸통. 존나 꺼림칙하다. 또다시 친구에게 상담하는 역시 친구 GPT. 너무 조그마다 근데. 참고의 설명에 따르면 마비키는 과거 가난으로 인해 갓난아기를 죽이던 행위.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 원념이 강할 만도 하다. 그렇다면 이 상자에도 죽은 아기들의 원념이? 하지만 그 상자는 몸통을 담기엔 너무 작다며 이미 신녀가 읽은 것은 누가 지어낸 글이라며 일축한다. 그리고 성인이랑 몰라도 갓난아이를 8등분하는 건 힘들다는 친구 3등분이라도 충분할 거라고 한다. 그냥 공포 관련 굿즈일 것 같다고. 그럼 열어볼까? 그 말을 듣자 또 귀엽고 열어보라는 신녀. 아뿔싸. 네가 이걸 봤냐고. 여기 글씨 봤냐고. 이게 어떻게 그 짭이냐고. 진품이라고. 저 미친 호기심. 그러나 상자 뚜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위쪽에 O 부수에는 요철이 없다고 한다. 여기는 뭔가 채워져 있어. 뻑큐는. 왠지 불길함을 느낀 신녀. 야 잠깐만. 야! 팔!
팔 이거잖아. 이 위에다가 덧 그렸어 이것만. 또 낚시였어. 이거 무슨 팔이잖아. 칭. 가장 위험한 상자는 8번 상자. 한자 8. 8번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머리. 상자 속에서 알 수 없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놀란 시녀가 황급히 손을 떼며 영상은 끝난다. 와 이거 반전 소름인데? 이러고 딱 마무리돼야 이게 딱 완성임. 와 미쳤다. 상자였노. 이거 마지막에 진짜 그거다. 반전 미쳤네. 또 있어 또. 저거 황급히 떼다가 상자 떨어져서 아유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면은 까만 화면만 나오고 그 뭔가 굴러가는 듯한 소리 탁 나오면서 엔딩.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난 유품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유품 중에는 할아버지가 주워오신 잡동사니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건들을 분류한 한편 난 어림풋이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안 좋은 이야기가 붙은 물건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걸. 그러게 악취미야. 이건 그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소메야 슈이치, 할아버지의 이름이다. 일단 평범한 다이어리 같아 보여. 연도는 2018년으로 이 영상 시점에서는 바로 작년. 다이어리를 훑어보던 시냐. 12월부터 갑자기 글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시냐. 곧 작년 12월부터 할아버지가 물건을 주워오기 시작했다는 걸 떠올린 얼마 안 됐네. 새로 생긴 취미네. 다음날 어딘가로 외출한 시냐. 할아버지 목적? 이제 알게 됐냐? 잘은 모르겠는데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아. 수첩엔 각각 다른 주소가 일정처럼 적혀 있었어.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멀긴 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러니까 전부 우리 집 근처라는 거지. 그럼 신현의 할아버지는 산책하던 곳을 죄다 메모해 두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예상에 따르면 이 주소는 할아버지가 물건을 발견했던 곳인 것 같아. 그리고 다이어리에 적힌 주소 중 한 곳에 직접 온 시냐. 눈앞에 보이는 건 평범한 아파트. 이런 곳에서 그런 물건을 주워온 걸까? 아니 당근했던 거 아니야? 당근 기록 아니야? 그니까 마을 전체에 이런 게 널려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무튼 할아버지 수첩에 적힌 장소를 확인해보는 신야. 수첩의 기록은 올해 1월 20일에서 끊겼다. 신야는 그 날짜를 보자 왜 할아버지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1월 20일. 1월 20일 날 주워온 물건이 뭐가 있었네. 그날도 할아버지는 물건을 주워오셨고 그 이후 갑자기 정신이 나갔고 완전히 미쳐버렸다. 수첩에 적힌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눈에 띄는 사실이 없나 확인하는 신야. 와우. 지금까지 절반 정도 돌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신야도 징하다. 다음에 갈 장소를 확인하던 신야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같은 주소만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주소를 따라 도착하자 어느 폐 단지에 도착한다. 주변 풍경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통화한 또 친구, 또 그놈의 친구와 통화하는 신야. 할아버지가 주워온 물건들은 거의 주물 아니냐며 걱정을 해준다. 근데 왜 자꾸 열어보라 그래? 그러다 갑자기 신야 목소리가 이상해지자 걱정해주는 친구. 신야 말에 의하면 신야는 여기 와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였는지 기억은 나진 않는다. 응? 뭐야 또 여자가 보고 있어. 그러다 신야의 행색을 수상하게 느낀 여자가 뭐 하는 거냐며 신야를 부르는데 대충 사연을 전해 들은 여자. 여자가 마을 주민인 줄 알고 사과하는데 사실 여자는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 그럼 왜 불러 뭐 하는 거야? 여자의 아버지가 예전에 이곳 땅을 샀다고. 응? 아까 갑자기 화내서 미안했다며 출입 통제 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여기 자주 오는 신자 무리는 표지판을 봐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고 한다. 웬 신자? 종교 쪽? 응? 종교? 마음대로 폐가 물건을 가져가고 지들 좋을 대로 군다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가입한 거 아니야? 가져간다는 건 골동품 같은 거? 골동품... 장식품 같은 게 많긴 했었는데 아무튼 항상 뭘 찾아다녔어. 거기 종교 이름이 분명 니니후니 신앙이라고 했었나? 어? 니니후니? 니니후니? 1월 20일 눈이 쌓일 정도로 내렸던 그날 밤 할아버지는 갑자기 기이하게 소리를 쳤다. 몸을 갉아먹는 듯한 그 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정신을 되찾지 못했다. 할아버지 막 니니후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니니후니! 여기 오는 신자들은 모두 니니훈이라는 것을 찾고 있었어. 니니아님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니니아님. 여기 오는 신자들 전부 니니훈이라는 걸 찾고 있었어. 신냐는 어쩌면 자신의 할아버지도 그 니니훈이라는 것을 찾아다녔던 게 아닌가 추측한다. 이 세상엔 해가 되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다. 원념이 깃든 주물이나 무작위하게 사람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것들. 스스로 희생하여 그런 주물을 소유함으로써 구원받게 된다. 할아버지 모은 게 자기가 세상에서 그걸 집어서 희생하려고. 섬광의 끝에 신이 전해준 책, 그것의 이름이 니니훈이. 그렇다면 신야의 할아버지도 이 니니훈이 신앙을 믿었던 걸까? 할아버지. 여자와 만나 어린 시절 얘기를 털어놓는 신야. 신야의 부모님은 예전부터 사이가 무척 나빴다고 한다. 게다가 할아버지를 모시게 된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시설에 모실지 말지로 내내 싸우기만 했다고. 그로 인해 가족들의 대화는 단절됐고 신야도 한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다. 여자가 신야에게 할아버지를 원망하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다. 신야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니니훈이의 책에는 현재 자신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적혀있다고 전해진다. 말도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이후로는 한동안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신야의 할아버지는 외로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가족과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니니훈이라는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게 아닐지 추측하는 신야. 할아버지가 과연 가족과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셨을까? 니니훈이로 떼돈 버는 법 해가지고 바로 떼돈 벌어서 바로 하와이에 자식 새끼 다 소용없어 돈이요 이러면서 이쁜 할매들 만나러 하와이 가기. 아들이 싹싹싹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 그런 거 했겠지.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뭔 방법이여. 이거 홀의 자식들이고. 할아버지가 자주 얘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읽어보는 신이야. 여기 다 찢어놨네. 뭐야? 마지막 장. 뭐야? 뭐라고 적은 거야? 병 걸리라고? 죽어. 뭐 이런 거 적은 거 아니야? 미워. 외롭다. 그 인연을 끊어줘. 여기 죽을사도 나 여기서 봤는데? 여기 죽을사도 적혀 있었어. 자기를 무시하는 가족들에 대한 증오와 욕설. 종이를 보고 있던 신야는 무언가 떠올린다. 할아버지는 그날 니니훈이의 책을 손에 넣었던 게 아닐까? 할아버지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가족을 붕괴시키는 방법이었고 니니훈이 안에 적혀있던 그 방법이란 발광. 와 이거 단어 무섭다. 발광. 와 무섭다. 발광하는 거라고 적혀있어. 그냥 미친다. 미쳐버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발광. 발광이란 단어가 임팩트가 좀 세. 상가시네. 한편 핸드폰을 보고 있는 폐가에서 만난 여자. 뭐야! 무수리 신냐. 연락처에 찍혀있는 이름은 무수리 신냐. 전작 히사루기 탐구에 나왔던 츠무기의 친구 무수리와 같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시리즈와 히사루기 탐구는 연관성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1개월 후 어느 산속을 헤매는 신야. 어떤 물건을 찾는 것 같다. 그리고 회상 장면. 일부러 주물을 찾겠다고? 응. 할아버지는 일부러 주물을 주워왔어. 아마 자기가 직접 모아야 하는 것 같아. 뭐? 너 설마 그 니니온이라는 거 찾아보려고? 야 근데 신야 너 머리가 머리 했네? 특이하다 스타일. 난 알고 싶다. 할아버지가 그 책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매직했어. 니니훈이의 안을. 걔 궁금해. 맞아 물건에 얽힌 이야기랑 결말에서 뒤집는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진짜 재밌다 이거. 니니훈이 시리즈 재밌었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다음은 아직 안 올라온 거지? 더 없나? 맛있네. 아쉽네. 후속작이 아직 안 나왔나 봐요. 나오면 또 같이 보죠. 재밌네.